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세계 3대 방산 전시회로 꼽히는 2024 유로 사토리가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여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등 국내 방산 업체들이 참여했는데 K방산의 열기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듯이 인기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석종건 방사청장을 비롯해 우리 관계자들도 개막식에 참가했는데 17일 오전 개막식이 끝나자마자 루마니아 관계자들이 가장 먼저 한국의 방산업체들을 찾았습니다. 한국과 K9 자주포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루마니아의 이온 코넬 플레사 루마니아 획득청 부청장은 루마니아군은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레드백과 K2 전차까지 통합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는데요. 이날은 특히 새롭게 등장한 K2 전차의 수출형 모델인 K2EX가 주목받았습니다. 오늘은 프랑스를 들썩이게 한 한국의 방산 모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유럽의 폴란드에서 한국의 FA50을 맹비난하면서 유로파이터 등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는 만큼 한국 입장에선 폴란드 현지의 유럽의 수출 허브이자 공급 루트를 계획했던 만큼 유럽의 텃세에 마음고생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유럽 영내에서 방산 무기들을 조달을 하는 게 아닌가 했었는데요. 하지만 2024 유로 사토리 개막 직후 대한민국 부스는 인산인해를 잃었고 K2 전차를 비롯해 K39 천무에 대한 관심은 최고였습니다. 현지 군사 채널 등에 따르면 다수의 유럽 국가가 가장 먼저 한국의 한화와 현대 등에 찾아와 상담을 진행 중이며 이 중 일부 국가는 90% 이상 발주에 가까워졌다며 이미 부부 능선을 넘은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살아남기 위해선 방산 무기 역시 유럽 내에서 구매해야 된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전시회가 개최되자 한국산 무기들을 알아보려는 국가들의 뜨거운 열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의 많은 전차들이 대전차 미사일이나 드론의 공격에 상당히 취약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유럽 언론에서는 한국의 K2 전차를 견제하기 위한 기사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K2 전차는 측면 방어력이 약하다고 소문내면서 제 아무리 기동력이 뛰어나도 전장에서는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독일 등 유럽에서는 이 약점을 부각시키면서 비싸고 느려도 레오파르트 전차가 훨씬 우수하다며 유럽에서 명성을 떨치는 한국산 전차의 구입을 견제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에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방산 선진국의 입을 다물게 할 새로운 K2 전차를 들고 왔습니다. 유럽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28일 현대로템이 유로 사토리 2024에 업그레이드된 K2EX 블랙팬서 전차를 전시했다며 K2EX에 대해서 집중 보도했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이번에 수출을 위해 특별히 K2EX 모델을 설계했다며 이 모델은 전 세계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도록 맞춤 제작되었다고 말했는데요. 폴란드 매체 디펜스 24도 현장에서 K2EX를 찍어서 올렸는데 K2PL과 비교하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K2EX는 정확히 유럽 고객들을 위해 맞춤 제작된 모델이라고 말했는데요. K2에는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저지하는 복합 능동 방어 장치가 장착되었고 360도 전방위 시야를 제공하는 전장 상황 인식 체계와 원격 조정 무기 체계를 탑재해 작전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K2 방어력은 복합 장갑과 폭발 반응 장갑 블록을 통합한 능동 방어 시스템으로 강화되어 최신 트렌드인 능동 방어 체계와 안티드론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차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인 국가는 미사일이 전차에 도달하기 전 감지에 요격하는 능동 방호 체계 장착을 필수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K2X에서 주목할 만한 혁신은 정보 주입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한 것인데 이를 통해 승무원은 탄약 폭발의 타이밍과 특성을 제어할 수 있어 전투 전력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K2는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 밀리미터 대역 레이더 거리 측정기 및 측풍 센서로 지원되는데 이런 시스템은 다양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승무원을 종합적으로 보호하는데요. 유럽에서 K2 전차가 공격력과 기동성, 가격과 납기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지만 측면 장갑이 취약하다고 하자 한국에서는 유럽 언론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다시는 이런 말을 못하도록 전차는 물론 승무원까지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또한 K2EX의 놀라운 점은 전투 중량인데요.
디펜스 뉴스는 K2EX는 하드킬과 드론 방어 시스템, 원격 사격 통제 체제, 추가 측면 장갑까지 달았는데도 전투 중량이 60톤밖에 되지 않는다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K2 전체 기동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격과 방어력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이번 유로 사토리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 중 하나가 독일과 미국이 대표하는 방산기업인 라인메탈과 로키드 마틴이 합작해 선보인 포병 로켓 시스템 지마스인데요. 라인메탈의 차륜형 트럭과 로키드 마틴의 발사대를 결합한 것인데 미국의 고기동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이번 유로 사토리에서는 독일 라인메탈과 로키드 마틴이 합작해 만든 지마스와 한국의 K239 천무를 비교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역시 폴란드와 공동으로 개발한 로켓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호마르 K인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합작해 선보인 다연장 로켓 호마르 K를 개발 착수 1년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이례적으로 발사대 2개를 탑재하고 사거리를 높인 부분은 호마르 K 원형인 천무를 빼다 박았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에 따른 수요 증가를 대비한 것으로 보이면서도 한국산 천무를 견제하기 위해서 독일과 미국의 거대 방산 기업이 힘을 합친 것으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마스로는 K39 천무의 상대가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마스는 차대 아웃트리거가 없는 것으로 봐서 무유도 발사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천무2에는 무유도 로켓을 비롯해 위성유도, 관성유도 등 정밀도가 높고 다양한 탄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마스는 그에 비해 그냥 하이마스 대형화로 보이는데요. 참석한 관계자들은 지마스를 처음 보자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차대 완성도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만드는 속도도 느리겠지만 가격 역시 굉장히 비쌀 것 같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지마스의 경쟁자인 한국산 K39 천무 역시 이번에 처음으로 유럽에 소개되었습니다. 루마니아는 K9에 이어 천무도 구매 목록에 올려놓았는데 노르웨이에서도 이번 전시 기간 중 한국관을 찾아 천무 수출 관련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또한 스웨덴, 불가리아 등 국가에서도 천무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화는 현재 그들 국가에 맞는 솔루션에 따라 변형된 모델로 협상을 진행해왔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독일 라인메탈과 로키드 마틴이 선보인 지마스와 경쟁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프랑스 방산업체들도 경쟁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화 관계자는 자신감 있게 노르웨이는 우리가 보고 있는 주요 시장 중 하나이며 스웨덴도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2030년 이전에 배송을 원하는데 한국은 이미 폴란드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에게 납기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오히려 세계 방산 시장을 깜짝 놀랄 만큼 빠르게 배송을 해줄 것이라고 했는데요. 한화는 2030년까지 16개에서 18개 천무 발사대를 대대 규모로 각 국가에 납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으로 다른 국가들의 경쟁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럽에서 아무리 견제를 한다고 해도 주머니에 들어있는 송곳처럼 뛰어난 한국산 무기들은 이들의 견제를 이겨내고 당당히 세계 최고의 자리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